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3주차 세 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직전에 우리가 교차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두 개의 변수가 서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을 것 같을 때, 혹은 뭔가 이제 서로 연관이 있을 것 같아 보일 때, 이것이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거냐. 그럴 때 각종 통계 검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까지 예고를 드렸어요. 자, 그 첫 번째로 카이-제곱 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예제 다시 한번 소개를 하자면, 결혼 상태가 미혼, 기혼, 기타인 경우가 있고 성별이 남성, 여성인 경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남성의 경우는 미혼보다 기혼이 많고, 확실히 여성의 경우는 기혼보다 미혼이 많은,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기혼이, 여성의 경우에는 미혼이, 그 얘기는 결혼 상태와 성별 사이에는 뭔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유의하다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결혼 상태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 차이가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할까 아닐까? 이걸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두 변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변수가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 즉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요. 독립이란 얘기는 두 변수가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연관이 없다는 거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카이-제곱 검정을 쓰는데, 카이-제곱 검정의 특징은 뭐냐면, 대상이 되는 두 개의 변수가 둘 다 무슨 변수다? 이산형 변수다 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산형 변수다. 자, 이산형 변수라는 게 뭡니까? 자, 지난 시간에 지지난 1차 강의 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척도에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그랬죠. 예,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근데 이 중에서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 이거는 평균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열이나 명목적인 어떤 의미는 있지만 양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그런 측정 값들을 우리가 이산형 변수, 디스크리트한 변수 이렇게 통칭한다고 했고,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 같은 그런 방식을 우리가 연속형 변수, 컨티뉴어스한 변수 이렇게 통칭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이 카이-제곱 검정은 두 변수가 모두 이산형 변수일 때, 즉 비계량적인 변수로서 관측 대상이 범주화되어 있는, 거기에 따라 기호나 숫자를 부여한 그런 변수, 그래서 평균을 계산할 수가 없는 변수가 두 개가 얽혀 있을 때, 이 두 개의 변수가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쓰는 검정이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카이-제곱 검정 교차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산형 변수의 반대는 연속형 변수고, 연속형 변수는 일반적인 수치적인 방법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로서 평균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본 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앞에 있는 예시를 보시게 되면, 미혼이냐 기혼이냐, 미혼은 0, 기혼은 1, 이거 어떤 상태예요? 뭐 둘 사이에 평균 낼 수 있습니까? 없죠. 전형적인 이산형 변수입니다. 성별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평균 낼 수 있습니까? 남성 여성 뭐 평균 내면 중성됩니까? 아니죠. 네, 성별도 역시 남성은 0, 여성은 1 이렇게 했을 때 양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각각의 상태에 코드를 부여한 것일 뿐이죠. 즉 성별도 이산형 변수이고 결혼 상태도 이산형 변수예요. 이 두 이산형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다면 무슨 검정? 카이-제곱 검정을 쓰게 되죠. 자, 이 카이-제곱 검정은 어떻게 하느냐? 예, 같이 실제 SPSS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제곱 검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그 디세이블드 데이터죠. 여기에 분석에 가시면, 자, 우리 아까 교차 분석 수행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술 통계량에 여기 교차 분석 선택해서 클릭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대상인 성별은 한쪽 행에 들어가 있고 결혼 상태는 다른 쪽 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두 변수의 선정은 올바르게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요게 이제 그냥 확인을 하면 카이-제곱 검정 아까 보셨지만 그런 결과 안 나오고 그냥 빈도표만 나오고 끝났잖아요. 요 상태에서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을 하려면
우리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계량이란 버튼을 클릭하셔야 돼요. 통계량을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 카이 제곱이라고 하는 통계량이 디폴트로는 선택이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만 카이 제곱 교차 분석을 통계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카이 제곱을 선택하신 다음에 계속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카이 제곱 분석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는 이렇게 교차 분석 결과만 보여줬어요. 그죠? 교차표만 보여주고 끝났는데 이제는 제가 옵션으로 카이 제곱 검정을 추가로 눌렀더니 이런 화면이 추가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버전은 25 버전이어서 인터페이스가 좀 이렇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보다 낮은 버전을 쓰신다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은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값이나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검정 결과 나왔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의미가 이제 문제네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뭘 보고 해석해야 되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지금부터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해석하는 방법은 여기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여기 보면 피어슨 카이 스퀘어 카이 제곱해서 19.160이라는 값이 나와 있는데 이 값이 큰 건지 작은 건지 어떤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값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만 보시면 되냐? 맨 끝에 가면 모든 통계 검정의 끝에는 이런 값들이 나와요. 예, 한국어로 유의 확률 혹은 점근 유의 확률 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점근 유의 확률이라는 게 나오죠.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p value라고 하는데요. 자, 요 값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 잘 들으세요. 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두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요 p value가 작으면 작게 나올수록 두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게 뭐예요? 유의하게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의하게 관계가 있다. 그러면 얼마만큼 작아야지 유의한 건데? 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 그 얼마만큼 작아야 되느냐의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통계 분석,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거 결과 보다 보면 이런 문구를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 결과는 95% 신뢰 수준 하에서 오차 범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혹은 90% 신뢰 수준 하에서 이런 얘기들 99% 신뢰 수준 하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이 신뢰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할 때는 모집단을 전체 분석한다 그랬어요.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만 갖고 한다 그랬어요. 보통은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만 갖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 표본을 이렇게 뽑았을 때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만 다음번에 다르게 표본을 뽑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95% 신뢰 수준이란 말은 뭐냐? 내가 모집단은 원래 있는 그대로인데 내가 이거를 100번 서로 다르게 표본 추출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 경우 95번은 100번 중에 95번은 내가 지금 내린 결론과 동일한 결론을 확률적으로 낼 것이다 라는 의미가 95% 신뢰 수준 하에서예요. 90% 신뢰 수준 하에서는 뭐겠어요? 내가 100번 다르게 표본 추출을 해서 분석을 했을 때 그 중에 90번은 내가 지금 내린 결론과 동일한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90% 신뢰 수준 하에서예요. 즉, 요 신뢰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뚜렷한 차이가 보이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95% 신뢰 수준 하에서 라고 해석을 하고 싶으면은 요 p-value가 뭐보다 작아야 되냐? 작을수록 좋은 거라 그랬죠. 작을수록 차이가 큰 거라 그랬어요. 요 값이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0.05보다 작아야지 95% 신뢰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신뢰 수준 하에서라고. 요 값이 0.05보다는 크지만 0.1보다는 작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90% 신뢰 수준 하에서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99% 신뢰 수준 하에서, 즉 내가 100번을 샘플링 새로 해서 해도 99번은 지금 내린 결론과 똑같이 들걸? 리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러면 요 p-밸류, 점근 유의확률이 뭐보다 작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0.01보다 작아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분석한 이 장애인 봉사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성별과 뭐였죠? 성별과 결혼 상태, 이 둘 사이의 차이는 p-밸류가 얼마냐? 0. 피어슨 카이 제곱 보세요. 뭐예요? p-밸류가 0.000이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90% 신뢰 수준 하에서 유의합니까? 유의하지 않습니까? 90% 신뢰 수준 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죠. 왜냐? 0.1보다 작죠, 지금. 95% 신뢰 수준 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95% 신뢰 수준 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 0.05보다도 작으니까요. 99% 신뢰 수준 하에서는 어때요? 99% 신뢰 수준 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죠. 왜냐? 이것은 0.01보다 작으니까. 99.9% 신뢰 수준 하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 0.001보다도 작잖아요. 이거 지금 0.000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99.9% 신뢰 수준 하에서. 근데 그렇게는 표현 안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값은 95%를 주로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0.05를 기준으로 보통 보는데 95% 신뢰 수준 하에서 본다면 이거는 충분히 매우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즉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기혼이냐 미혼이냐의 그 비율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즉 둘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결론 지어지느냐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과학 분야의 증명, 가설 검정이 이런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과학 분야에서의 증명은 반증법에 의해서 증명하는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돼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정직하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명제가 정말 맞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정말 정직한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다 조사하는 거죠. 당신 이 사람 정직한가? 조사를 해요. 정직하다. 다음. 또 두 번째 사람 정직한가? 다음. 세 번째 사람 정직한가? 다음.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죠. 아니면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딱 하나만 찾는 거예요. 뭐 100명, 10명 찾을 필요 없죠. 한 명만 찾아도 되죠. 왜냐하면 명제가 뭐였어요? 모든 사람은 정직하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만 찾아내면 바로 이 명제가 거짓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찾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1번 방법이 더 효과적이겠어요? 2번 방법이 더 효율적이겠어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1번 방법의 경우는 예를 들면 한 명 열심히 찾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정직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다시 두 번 열심히. 그런 식으로 1000명이 정직했다는 걸 확인했을지언정 1001번째 사람이 정직하다고 확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노력을 도대체 1000명을 뒤져봐야지 믿을 수 있는 명제인지 10,000명을 뒤져봐야 믿을 수 있는 명제인지 한도 끝도 없는 자원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생겨요. 반면 두 번째 접근법은 내가 가용한 자원이 뭐 예를 들어서 1000명까지 조사할 수 있는 가용한 자원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그 1000명을 최대한 뭘 찾는 데 주력하는 거예요? 아닌 명제를 찾는 데 주력을 해보는 거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데 그 1000명의 조사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정직한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왔다면 그때는 그래 세상에는 정직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얼추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과학 분야는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게 A일 때 A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A를 증명하고 싶으면 A가 아니라는 가설을 기본으로 세워요. 그리고 A가 아니라고 하는 가설을 기각시킴으로써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복잡하죠. 자, 그게 이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의 개념인데,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통 주장하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여러분 제 주장은 이거나 저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별로 없죠. 우리가 보통 주장하고 싶은 거, 우리가 보통 알고 싶은 거는 차이가 있다. 전과 이번 거와 이번 건 다른 거다. 나와 쟤는 다르다. 이거와 둘은 뭔가 개선이 있었다. 변화가 있었다. 차이가 있다. 우리가 보통 확인하고 싶은 대상은 똑같다가 아니에요. 차이가 있다. 다르다를 보통 보여주고 싶죠. 그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차이가 있다. 다르다를 증명하고 싶은데 과학에서의 가설 검정은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차이가 있다지만 그 반대되는 가설, 즉 차이가 없던데 똑같던데 같던데 이 가설을 귀무가설이라는 걸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여주는 가설 검정은 전부 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차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거꾸로 증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이 카이제곱 검정 있잖아요. 이 카이제곱 검정도 귀무가설이 있고 대립가설이 있고 귀무가설을 기각시킴으로써 대립가설이 성립된 거를 지금 방금 보여준 사례인데 이 카이제곱 검정에서의 귀무가설은 뭐냐?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를 귀무가설로 해놓은 거예요. 없다. 예. 우리는 차이가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귀무가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무가설은 왜냐하면 과학적인 증명은 반증법으로 해야지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차이가 있다인데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기본 가설이 아닌 대립 가설로 세워놓고 그 대립 가설의 정반대인 차이가 서로 없던데 둘 사이의 상관도가 0이던데 이것을 귀무가설로 세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p-밸류가 작아진다는 거의 의미는 이 귀무가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귀무가설이 충분히 기각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귀무가설을 기각시킴으로써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내 대립가설이 맞아. 이거를 증명하는 걸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따가 또 우리가 T검정, 또 등분산 검정, 다른 검정들 쭉 배울 텐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만 꼭 넣어두시면 좋겠어요. 모든 검정의 귀무가설은 다 뭐다? 같다예요. 같다. 모든 게 같다. 예를 들면 T검정은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 이게 귀무가설. 서로 다르다. 아니야, 달라. 이게 대립가설. 그 다음에 등분산 검정이라는 게 있어요. 두 집단 간의 분산이 같을까 안 같을까를 검정하는 건데 이거의 귀무가설도 뭐다? 귀무가설은 무조건 같다예요. 두 집단의 분산에는 차이가 없더라. 똑같더라. 같더라. 이게 귀무가설. 대립가설은 그거의 반대. 서로 다르다라는 거. 이따가 배울 이론 배치 분산 분석 1A 아노바 검정의 귀무가설은 3개 이상의 집단들의 평균이 서로 다 같다. 이게 귀무가설. 같다가 귀무가설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립가설은 뭐겠어요? 서로 아니던데 같지 않던데 다르던데 이게 이제 귀무가설이죠.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 모든 검정이 이렇고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때는 뭐만 본다? 통계량 안 본다. 예, 통계량 대신에 뭐로 판단한다? p-밸류를 판단한다. p-밸류 가지고 이 p-밸류가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좋다의 의미는 뭐예요? 귀무가설을 기각시키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하려면 p-밸류가 최대한 작아야 된다. 0에 가까운 값이어야 된다. 얼마만큼 작아야 되냐? 0.05보다 작으면 95% 신뢰 수준 하에서 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값이 0.1보다 작으면 90% 신뢰 수준 하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값이 0.01보다 작으면 99% 신뢰 수준 하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검정을 살펴봤는데 그때는 두 변수가 다 뭐였어야 됐어요? 이산형 변수여야 했어요. 이산형 변수 두 개 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정을 할 때에는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한다. 그거까지 배웠죠. 자, 두 번째 독립표본 T 검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독립표본 T 검정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역시 똑같이 디세이블드 그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에 남성의 평균 연령, 그 다음에 여성의 평균 연령을 계산을 해보면 남성은 37.68세가 나와요. 평균값이.
여성은 28.61세가 나와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남성은 미혼이 많았어요? 기혼이 많았어요? 남성은 압도적으로 기혼이 많았어요. 압도적으로. 여성은 누가 더 많았어요? 미혼과 기혼 중에. 미혼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봐도 남성은 뭐가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높죠. 기혼이니까. 여성은 미혼이니까 젊을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죠. 남자의 평균 연령은 37.6세, 여성의 평균 연령은 28.6세예요.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한 9년, 10년쯤 차이, 9살 차이 나잖아요. 9살이면 꽤 뚜렷하게 크게 차이가 나죠. 성별에 따라서 연령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느낌으로 봤을 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진짜 확신할 수 있어? 통계적으로 정말 유의한 차이 맞아? 라고 물어봤을 때는 글쎄 그거는 내가 대답하기 좀 까다로운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두 집단 간의 이건 평균 나이잖아요. 평균 연령, 평균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안 한지를 내가 지금 알아보고 싶을 때, 자, 근데 요거를 다시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지금 성별이라는 변수와 연령이라는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별이라는 변수는 이산형 변수예요? 연속형 변수예요? 이산형 변수죠. 이산형 변수. 연령이라는 변수는 연속형 변수예요? 이산형 변수예요? 연속형 변수죠. 왜냐하면 뭘 계산할 수 있었으니까. 평균을 계산할 수 있었으니까 이거는 연속형 변수예요. 이렇게 한쪽은 이산형 변수, 다른 한쪽은 연속형 변수. 그런데 이산형 변수가 지금 몇 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런데 이 두 개의 집단이 또 남자, 여자 이거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집단이잖아요. 이렇게 서로 독립되어 있는 두 집단에 대해서 각 집단별 특정 연속형 변수의 평균값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통계 기법. 즉 한쪽은 이산형의 두 그룹을 나타내는 변수, 다른 한쪽은 연속형 변수, 이 두 변수 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기법이 독립표본 T검정이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PSS로 독립표본 T검정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PSS로 들어가고요. 자, 분석에 가보시면 우리는 지금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집단 간에 뭘 비교하고 싶어요?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지 안 한지를 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지 안 한지를 보는 모든 분석들은 여기에 있어요. 평균 비교에 있어요. 평균 비교. 평균 비교에 쭉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떤 집단? 남성이라는 집단, 여성이라는 집단이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독립의 집단이잖아요. 우리는 이 중에서 독립표본 T검정을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검정 변수는 평균의 차이를 보고자 하는 대상 변수를 말하는데 우리는 나이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이를 선택해서 검정 변수에다가 끼워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인 두 개의 집단을 지정해 줘야 되죠. 우리는 뭐의 차이를 보려고 해요? 성별의 차이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별을 집단 변수로 이렇게 끼워 넣는데 독립표본 T검정은 반드시 몇 개 집단이어야 된다? 두 개 집단이어야 돼요.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두 개 집단. 그러면 자, 여기 집단을 두 개만 딱 정의를 해줘야 되니까 집단 정의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 보시면 지금 이 젠더가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면 남자는 1, 여자는 2 이렇게 값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단 1은 1로 마킹되어 있고 집단 2는 2로 마킹되어 있다. 이렇게 지정값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절단점이라는 걸 주어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1.5 이렇게 하면 1.5보다 작으면 집단 1, 1.5보다 크면 집단 2 해서 1일 때는 집단 1, 2일 때는 집단 2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지정값을 이용해서 남자는 1, 여자는 2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집단을 나누겠다. 계속. 두 집단 간의 평균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을 정의해야 됩니다. 자, 다 되셨으면 옵션도 한번 눌러볼까요? 옵션에서 뭐 선택할 수 있는지 옵션 눌러보면 뭐 이런 실내 구간 뭐 이런 거 지정할 수 있겠고 또 부스트랩은 따로 누르지 않아도 돼요. 자, 다 되셨으면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 네, 눌러보면
T 검정 결과가 나와요. 자, 여기 앞에 있는 표는 제가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렸던 그 표인데, 남성은 샘플 수가 총 34건, 여성은 66건인데 남자의 평균 연령은 37.68세, 여성은 28.61세에서 지금 9살 차이 나는데 이거 통계적으로 유의할 것 같은데 진짜 유의해? 이걸 이제 보고 싶어요. 그 결과가 밑에 나와 있어요. 자, 뭔가 뭐 여러 가지 통계값이 나오죠. 뭐 F 통계량값, T 통계량값, 이런 통계량값들 막 나오는데 이런 거 볼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뭐만 보면 된다? 유의 확률만 보면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예, 우리 유의 확률만 보면 되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유의 확률이 하나만 있어야지 딱 해석을 금방 해낼 텐데 여기도 유의 확률이 있고 여기도 유의 확률이 있어서 유의 확률이 두 개가 있네요. 이걸 봐야 될까요? 요걸 봐야 될까요? 예, 헷갈리는데 앞에를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요 유의 확률은 T검정 결과가 아니에요. 그죠? T검정이면 T통계량이 나왔어야지. T검정이 아니라 F통계량이 나왔는데 이거는 무슨 검정이라고 돼 있냐면 르빈의 등분산 검정 이렇게 돼 있어요. 등분산 검정. 등이 뭐예요? 등. 같다는 거죠. 같을 등. 이퀄하다는 거잖아요. 같다. 분산이 서로 같은지 안 같은지를 검정하는 검정이 르빈의 등분산 검정이에요. 그래,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이건 이제 뭐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복잡하니까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T 검정의 통계량을 막 유도를 하다 보면 중간에 갈림길이 생겨요. 이 독립된 두 집단의 분산이 서로 같다고 가정할 때의 T 값 계산하는 방식과 이 두 집단이 서로 분산이 같다고 가정할 수 없을 때 T 통계량이 나오는 루트가 중간에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등분산을 가정해도 되는지, 가정해도 된다 그러면 위에 줄을 봐야 되는 거고, 등분산 가정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밑에 줄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 결과에 따라서, 요 르빈의 등분산 검정 결과에 따라서 위에 줄로 해석해야 될지 밑에 줄로 해석해야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지금 보시면 위에 줄을 봐도 T 검정에 대한 유의 확률이 0.000, 밑에 줄을 봐도 T 검정에 대한 유의 확률이 0.000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두 값이 같으면 그냥 같으니까 이 위를 보나 밑을 보나 똑같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를 보고 해석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전체 여러분 실험 돌렸을 때 뭐 90% 이상이에요. 보통은 이 두 값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은데 가끔 운이 나쁠 때 요 값과 요 값이 달라요. 이걸로 해석할 때랑 요걸로 해석할 때가 서로 다른 결과를 유도할 때가 가끔 생겨요. 주로 언제 생기냐?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 시험 문제에 그런 경우가 나와요. 네, 윗줄을 봐야 될지 밑에 줄을 봐야 될지가 시험 문제죠. 예, 제가 내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알긴 아셔야 돼요. 위에 줄을 보는 게 맞는 건지 밑에 줄을 보는 게 맞는 건지. 그러려면 요걸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기억을 돌려봅시다. 제가 아까 설명했었죠. 모든 검정의 귀무가설은 뭐라 그랬어요?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귀무가설은 같다 그랬어요. 같다가 귀무가설이에요. 그리고 이 P밸류가 0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작은 값을 가질수록 귀무가설은 채택된다 그랬어요? 기각된다 그랬어요?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음을 보이게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 값을 봅시다. 이 르빈의 등분산 검정 F값이 7.049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우리는 못하죠. F값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유의 확률을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P밸류 유의 확률이 0.009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95% 신뢰 수준 하에서 95% 신뢰 수준 하에서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만듭니까? 기각시키게 만듭니까? 귀무가설을 95% 신뢰 수준 하에서 기각을 시키죠. 왜냐? 0.009는 0.05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0에 가까운 값이에요. 작아요. 작으면은 귀무가설을 채택해요, 기각해요? 기각시켜버리죠. 기각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차이가 있다를 보여주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두 집단의 분산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같지 않다는 거죠.
같다는 귀무가설이 방금 깨졌잖아요. 그죠? 귀무가설 기각시켰잖아요. 이게 P밸류가 낮아서. 귀무가설 기각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등분산을 가정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가정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에요? 가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윗줄을 봐야 돼요? 밑에 줄을 봐야 돼요? 밑에 줄을 봐야지 맞아요. 근데 밑에 줄을 봤더니 P밸류가 얼마 나왔어요? 0.00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해석 들어가야 되죠. T검정에서의 귀무가설은 뭐였겠어요? T검정은 두 집단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니까 귀무가설은 무조건 같다라고 했으니까 T검정에서의 귀무가설은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의 평균 연령은 서로 같다라는 게 귀무가설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P밸류 0.000은 99% 신뢰 수준 하에서 볼 때 어때요? P밸류가 0.01보다도 작죠. 0에 완전 0이잖아요. 지금 0에 가까운 값이잖아요. 그 얘기는 99% 신뢰 수준 하에서도 이 P밸류가 그 0.01 기준값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기각한다, 기각하게 되는 거죠. 즉, 두 집단 간의 평균 연령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 뚜렷하게 있다. 몇 퍼센트 신뢰 수준으로? 99% 신뢰 수준. 사실은 99.9% 신뢰 수준도 돼요. 왜냐? 0.001보다도 지금 작은 값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자면 우리 독립표본 T검정에서 1단계에서는 뭘 해석해야 된다? 르빈의 등분산 검정을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등분산 검정에서 P밸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분산이 서로 같다라는 귀무가설이 채택된다, 깨진다, 기각된다. 그래서 등분산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의 경우는 윗줄이 아니라 아랫줄을 봐야 되고, 그런데 아랫줄에 여기 나와 있는 또 전분 유의 확률 P밸류가 0.000이더라. 그 얘기는 두 집단의 평균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성별과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독립이 아니다. 서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독립표본 T검정은 두 집단이 서로 독립이었어요. 그죠? 남성과 여성이 독립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 예제 한번 봅시다. 요 예제. 앞에서 봤던 독립표본 T검정은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이 서로 공통요소가 없는 완벽한 독립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자, 새로운 데이터 diet.sav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SPSS에 들어가서 열기에 가서 diet.sav를 열기에서 열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어떤 다이어트 신약 테스트 결과예요. 한 회사에서 한 달간의 식이요법 프로그램, 신약은 아니네요. 식이요법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거냐면 10명의 참가자들의 before, 옛날 체중, 이후 체중, 이전 체중, 이후 체중 이런 게 쫙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한쪽은 before냐 after냐 여기 이제 나눠져 있는 거고, 이거고, 그 다음에 지금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거는 평균 체중이 되는 거잖아요. 체중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 자, 이 경우에 before냐 after냐라고 하는 거는 서로 독립이에요, 독립이 아니에요. 이 경우는 독립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만약에 9번 참가자다. 9번 참가자는 원래 80kg이었죠. 이 사람이 50kg나 60kg로 다이어트를 한다? 일주일 만에? 4주 만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히 어렵겠죠. 왜냐? 시작점이 80kg니까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54kg인 사람이 있다. 자, 이 사람은 만약에 목표 체중 감량이 50kg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상대적으로 80kg인 사람이 50kg 만들기보다 54kg인 사람은 50kg 만들기 훨씬 쉬울 거예요. 왜 그렇죠? 출발점이 다르니까. 무슨 얘기냐? 애프터의 결과가 비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야, 안 받고 있다는 얘기야? 매우 받고 있다는 얘기죠. 비포에 의해서 애프터가 결정되는 그런 관계인 거죠. 즉 동일한 샘플로부터, 동일한 표본으로부터
before에 한번 측정되고 after에 한번 측정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데이터는 하나의 샘플로부터 이렇게 서로 대응되게 측정이 됐기 때문에 이 둘 사이가 독립이에요? 독립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완전 독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완전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관계이죠. 이렇게 서로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된 두 표본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한 모집단, 같은 사람으로부터 추출된 before라는 표본, after라는 표본, 이렇게 두 표본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측정된 특정 연속형 변수의 평균값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즉 요법 전에 66kg가 요법 후에 평균 63kg로 줄었는데 이 3kg라는 감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량값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비포와 애프터가 서로 독립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표본 T검정을 쓸 수 없고 무슨 T검정? 대응표본 T검정이라는 것을 대신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SPSS에서 대응표본 T검정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석 밑에 모든 평균 비교는 여기 평균 비교란 메뉴에 있고요. 아까는 우리가 독립표본 T검정을 했는데 더 아래 내려가 보시면 대응표본 T검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클릭을 해보면 자, 지금 요법 전에 비포와 요법 후에 애프터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쌍으로 묶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클릭 그리고 컨트롤 버튼이나 쉬프트 버튼 누른 상태에서 아래 것도 클릭하면 둘 다 선택돼요. 이렇게 요 두 개가 동시에 선택된 상태에서 끼워 넣기 이렇게 하면 이게 요법 전 요법 후가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자, 확인 눌러보면 결과가 딱 나옵니다. 독립표본 T검정은 앞에 등분산이냐 아니냐를 가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두 개가 나와서 둘 중에 뭘 봐야 될지 헷갈렸잖아요. 대응표본 T검정은 그런 거 없어요. 예, 뭐 평균, 뭐 분산의 동질성 이런 거 안 보고요. 바로 유의 확률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지금 양측 유의 확률 얼마 나왔어요? 0.017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99% 신뢰 수준 하에서 요법 전과 요법 후의 이 3kg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99% 신뢰 수준 하에서. 예. 자, 99% 신뢰 수준이라고 한다면 p-value 기준값이 얼마가 돼야 되죠? 0.01이어야 되죠. 0.01. 0.01보다 작아야, 0에 더 가까워야 우리가 99% 신뢰 수준 하에서도 유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요 값은 어때요? 0.01보다 작아요, 커요? 예, 살짝 커요. 0.007만큼 크네요. 그래서 99% 신뢰 수준 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없다고 할 수 있다?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해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99% 신뢰 수준 하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95% 신뢰 수준 하에서는 어떻습니까? 95% 신뢰 수준으로 넘어온다면 0.017은 95% 신뢰 수준이 되면 p-value의 기준값이 0.05가 되잖아요. 0.05보다는 훨씬 작은 값이죠. 예, 그래서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얘기고,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얘기는 요법 전과 요법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 결과값은 99%는 아니지만 95% 신뢰 수준 하에서는 두 집단 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T검정 쭉 살펴봤는데 T검정은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 아닌지를 보는 그런 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T검정은 그 대상이 되는 집단의 개수가 몇 개였어요? 3개였어요. 아니, 2개였어요. 2개. 미안해요. 2개였죠.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독립표본 T검정도 아까 이렇게 두 집단 지정하게 되어 있었고, 대응표본 T검정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동시에 두 개를 페어로 끼워 넣게 되어 있었잖아요. T검정은 반드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만 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가 아니라 3개, 4개, 5개 그 이상의 집단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학력 수준에 따라 직무 만족도 수준의 차이가 있을까? 이걸 이제 보고 싶은데요. 보시게 되면 고졸 이하,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전문대학교,
대학원 이상 이런 식으로 지금 총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어요. 원래는 더 8개로 더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응답자들은 이 셋 중에 하나로만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 평균이 누가 제일 높고 누가 제일 낮아요.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초급 전문 대학교가 가장 낮은 값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대충 비슷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이거는 T검정으로 집단 간 차이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집단이 몇 개이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 이상 간의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보려면 기존의 T검정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한 특별한 분석 기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일원 배치 분산 분석, 영어로 원웨이 아노바. 아노바는 Analysis of Variance, 분산의 분석의 줄임말이에요. 일원 배치 분산 분석이란 뜻이죠. 원웨이 아노바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아노바는 이렇게 3개 이상의 집단에 대해서 각 집단별 특정 비율 변수의 평균값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때 쓰는 기법이고요. 아노바의 규모가설은 뭐다? 3개 이상의 집단 간의 평균이 다 어떻다? 똑같다, 같다. 이게 이제 규모가설. 대립가설은 서로 어떻다?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게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학력 수준에 따른 직무 만족도에 평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노바로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SPSS로 다시 넘어가서요. 여기 분석의 평균 비교에 있겠죠. 평균 비교에 가보면 제일 마지막에 일원 배치 분산 분석이 있어요. 클릭. 자, 종속 변수. 평균을 보고자 하는 종속 변수, 대상이 되는 변수는 직무 만족도죠. 직무 만족도. 그래서 직무 만족도 종속 변수 끼고요. 자, 요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3개 이상의 집단으로 나누어진 요인 변수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싶어요? 최종 학력에 따른 직무 만족도 차이 보고 싶으니까 요거 이렇게 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옵션에 기술 통계 보고요. 앞에 T검정과 마찬가지로 일원 배치 분산 분석도 기본 가정이 있어요. 전제. 그게 뭐냐면 각 집단 간 분산이 서로 동일하다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만약에 이 분산 동질성 검정이 통과가 안 된다면 사실은 일원 배치 분산 분석 결과는 해석하는 게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기본 가정부터가 깨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 동질성 검정은 미리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 계속 누르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금방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 일원 배치 분산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자, 요게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인데 고졸이하는 3.38, 초등학교 전문 대학교 나온 사람 3.36, 대학원 이상 3.45.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값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낮을수록 만족도 낮은 게 아니라 이게 아까 보시면 거꾸로 스케일이에요. 자, 보시면 변수 보기에 만족도 가시면 1번이 매우 만족한다, 5번이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요 값이 작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건데 지금 이제 결과를 보면 고졸이나 학력이 낮을수록 만족해하고 있고요. 대학원 이상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 만족도가 덜한데,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별로 커 보이지는 않죠. 그죠? 뭐 0.02, 뭐 0.1도 안 되는 뭐 그런 정도의 차이니까 별로 차이는 크지 않은데 이 차이가 진짜 큰가 안 큰가, 통계적으로 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분산의 동질성을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르빈의 통계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역시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유의 확률을 기준으로 해야 되죠. 자, 평균 기준으로 분산 동질성 검정에 대한 유의 확률을 보니까 p-value가 0.722 이렇게 나왔어요. 자, 0.722는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굉장히 큰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준값으로 삼는 게 95% 신뢰 수준으로 0.05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0.05보다 이 값은 커요, 작아요? 뭐 큰 정도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게 p-value가 큰 값을 가져요. p-value가 큰 값을 가지면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귀무가설을 웬만하면 기각시키고 싶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걸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0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유리한데 지금 이 경우는 0에 가까운 값을 갖기는커녕 1에 가까운 값이에요. 훨씬 굉장히 큰 값이 나왔고 0.05보다도 훨씬 큰 값이 나왔다. 그 얘기는 귀무가설을 어떻게 한다? 기각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분산이 동질하다는 거, 동질하지 않다는 거. 동질하다는 거죠. 분산이 동질하기 때문에 이후의 결과를 우리가 믿고 해석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밑에 결과 이제 믿고 해석해도 되는데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의 유의확률만 보면 되죠. 유의확률 F값에 대한 유의확률 봤더니 0.96가 나왔어요. 자, 0.96이 아까보다 더 커요. 이 값은. 자, 이 값으로 볼 때 95% 신뢰 수준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각할 수가 없죠. 예. 이거 워낙 큰 값이라 뭐 95%, 90%로 해도 기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 집단 간의 평균 값은 서로 같다고 봐야 돼요? 다르다고 봐야 돼요?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별반 차이 없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 이상 집단 간 비교를 하는 이런 배치 분산 분석까지 다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쫙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두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카이-제곱 검정은 두 변수가 뭐일 때? 둘 다 이산형일 때 쓰는 분석이 카이-제곱 검정이고 독립표본 T검정은 어떤 때 쓴다고요? 한쪽은 이산형, 한쪽은 연속형일 때 쓰는데 이 이산형이 반드시 모여야 돼요. 0 또는 1, 둘 중에 하나의 값만 갖는 혹은 1 또는 2도 돼요. 아무튼 두 그룹을 나타내는 그럴 때 이제 T검정을 쓴다. 그런데 이 T검정의 경우도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독립표본 T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이 서로 독립인 집단일 때는 독립표본 T검정을 쓰고요.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 예를 들면 before after 같은 데이터, 아까 같은 이렇게 페어로 묶여진 대응되는 그런 표본으로 두 그룹이 결정된 거라면 그때는 대응 표본 T검정을 써야 된다. 예를 들면 보충 수업하기 이전과 이후에 before after에 3학년 일반 평균 수학 점수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안 하냐 이런 거 할 때는 대응 표본 T검정을 써야 돼요. 마지막으로 두 개가 아니라 세 그룹 이상인 경우 한쪽은 나머지 한쪽은 평균 계산할 수 있는 연속형 변수일 때 두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독립인지 아닌지 이걸 이제 차이가 뚜렷한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우리가 써야 된다. 요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사실은 모든 패키지를 다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첫 번째 과제를 내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제가 이제 석사 논문 때 썼다는 그 완전 로 데이터, 그 데이터를 특정 상품, 그 상품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2주차 과제 데이터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 쇼핑몰이 팔고 싶어 하는 그 다이어트 컨설팅과 연계된 패키지 상품의 상품 코드명을 알려드렸잖아요. 그 코드의 상품을 구매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이제 데이터를 구분을 해서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혹은 어떤 구매 패턴을 가진 고객이 그 다이어트 팔고자 하는 제품, 컨설팅 제품을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새로운 고객이 들어왔을 때 그 고객이 구매를 할까 안 할까를 예측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실험을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게 이번 첫 번째 과제예요. 그런데 일단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후보 변수들을, 후보 독립 변수들을, 후보 X들을 많이 만들어 보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뭘 적용하셔야 되냐? 요걸 적용해 보는 겁니다. 자, 한쪽은 물건을 샀다 안 샀다니까 뭐예요? 이산형 변수죠. 이산형 변수. 근데 물건을 산 집단과 안 산 집단 서로 독립이에요? 아니면 서로 동일한 표본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연결된 대응 집단이에요? 예, 산 집단과 안 산 집단은 전혀 다른 집단이죠. 독립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산형 중에서도 두 그룹 독립으로 되어 있는 게 한쪽 변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이제 나머지 X들의 후보들이 이산형이다 그러면은 뭘 적용하면 되겠어요? 카이-제곱 검정으로 그 X라는 변수가 물건을 살지 말지 예측하는 Y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그게 뭐 연속형 변수다. 예를 들면 뭐 나이라든가 아니면 뭐 키라든가 비만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연속으로 변하는 값인데 그 경우에는 물건을 산 집단과 안 산 집단,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 산 집단과 안 산 집단 사이에 그런 어떤 연속형 변수 값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요걸로 요거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셔야 되겠죠. 이런 카이 제곱 검정이나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을 해서 95% 신뢰 수준 하에서 여러분들이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런 독립 변수가 누구인지를 리스트를 한번 쫙 뽑아오는 그게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맘먹고 이제 과제 수행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실 텐데 그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 여러분들 수행할 과제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요하는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도 그거를 이제 정리해 보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배우시는 게 많을 거라고 저 확신하고 있거든요. 한번 다들 열심히 도전을 해보셔서 4주차 강의일 전까지 한번 요 과제를 완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상은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갈수록 강의 시간이 조금씩 길어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짧게 끝나는 주도 있겠지만 이번 주 강의 또 다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영상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3주차 강의 세 번째 강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